엄청 많네요. 이게 이제 물방울 딱 잘라놓은 듯한. 공기 저항 기술은 그렇죠. 엄청나게. 그리고 접지가 하나 늘어나면 사륜이면 그만큼 그렇죠. 구름 저항이 생기니까. 구름 저항 기술. 네. 어호.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붕에도. 네, 지붕에도. 2170 배터리 탑재. 태양광만으로 하루 64km 주행 가능. 1회 충전 최대 643km. 그렇답니다. 이런 배터리가.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늘 좋은 설명. 네. 감사합니다. 2170 셀은 뭐 워낙에 네. LG의 강점이 있는. 그럼요. 네. 네. 자, 이제 뭐 이런 미래도 좋긴 한데. 그렇죠. 솔직히 이건 없는 기술을 쥐어짜서 최대한 효율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 사실 이게 미래에는 이런 차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공기 저항 기술 좋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 실생활에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서 이 영역에 도달하는 그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실용성은 뭐 포기하고 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지금 구현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단적으로 극적인 예로 보여주는 거죠. 나름 뒤에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형적으로 길어진 네. 거죠. 3륜이니 뭐 안전성이 있겠어요, 이런 게.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 제외하고 지금 기술로 최대한 한번 많이 가보자. 그러니까. 네. 그리고 배터리도 보면 극히 적은 용량으로. 그렇죠. 예. 전 보니 쪽에도 쫙 깔아놓고 그렇죠. 지붕 쪽에도 네. 쫙 깔아서 최대한 그 효율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리어에도 글라스가 있기 때문에 페rov스카이트는 글라스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도 깐다 그러면 투명으로 하면 되지. 네, 네.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포기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플라잉카 같은 거 보면 그거 뭐 어디 자동차인가 그게. 우리가 뭐 처음에 비행기 만들 때 라이트 형제가 만들던 프로토타입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게 지금의 형태로 발전을 한 거니까 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를 열어나가면서 실용성과 함께 인류의 새로운 문명의 장을 여는 그런 단초들이 되는 거죠. 네. 리튬황 배터리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요? 이것도 이제 처음 얘기하기 2027년을 얘기했거든요. 내후년이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잘 될지는 좀 네. 기다려 봐야 될 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뭐 엄청나다 해서 차세대 배터리다 뭐 이렇게 막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제 저건 이제 목표치고요. 네. 저희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봐야죠. 그렇죠. 여기 그래프에도 보시면은 이제 목표치는 그런데 목표치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여기부터 그렇죠, 400 그렇죠. 정도부터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 네, 맞아요. 요 리튬 설퍼, 리튬황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네. UAM 네네. 뭐 이런 부분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벼운 무게로 최대한 고밀도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드론에서도 가장 골머리가 배터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필요한 만큼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뭐 여기 목표가 나오네요. 네. 킬로그램당 1.5kW까지 도달을 해서 1000사이클 이상. 네, 확보를 하겠다. 목표죠, 목표. 쉽지 않은 목표인데 뭐 언젠가는 도달할 겁니다. 무인기나 UAM은 이런 무게를 줄여야 되는, 에너지 밀도를 극한으로 올려야 되는 그러한 기술 개발이 꼭 필요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구체. 네. 곧 LG에서도 이제 전구체를 출시한다고 하죠? 네. 음. 이제 뭐 파일럿 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전구체가 산화물계가 있고 황화물계가 있는데, 네. 산화물계 쪽은 이제 거의 그쪽은.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이제 조금 네.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화가물계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사실 특성 자체가 화학물계가 좀 유리한 면이 있어서. 네. 토요타도 진작부터 화학물계 쪽으로 해서 네. 전구체를 개발해 왔고,
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다 황화물계로. 그러니까 메이저 업체들은 다 황화물계로 가고 있는데 네. 중국 업체들은 여전히 산화물계를 고집하고 있더라고요. 황화물계가 아직까지 소재가 좀 비싸고. 그렇죠. 예. 산화물계가 아무래도 이제 리튬 이온계에서 기술 전환하기도 좋고 비용적인 장점도 있고 해서 하는데, 이 전고체의 밀도 구현, 그리고 또 전고체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액이 고체로 바뀌면서 덴드라이트가 발생했을 때 전극이 뜨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결국 그게 소명 문제로 이루어져서 그렇죠. 충전 횟수가 떨어지니까 1000회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 1000회 이상 달성해야 네, 그래서 됩니다. 일시레이트에서. 그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에 일단은 목업 샘플이 있는데요. 네. 실 샘플이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지금 여기 양극재하고 네네. 고체 전해질 아,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 좀- 요게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액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전해 액 하면은 이 솔벤트하고 첨가제하고 네. 이렇게 해서 막 섞어서 이렇게 씁니다. 거기서 네. 이제 폴리머화 하면은 이제 약간 겔처럼 그게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네. 되는 거고. 중국 사람들 그걸 갖다가 반고체라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에 반고체가 뭔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체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네. 이제 전액에 의한 화재, 지금 이제 전액이 가연성이니까 이 전극이 닿아서 이제 스파크가 생기면 그렇죠. 불이 붙잖아요. 불이 붙죠.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또 활성 물질은 액체 전액만큼 활발하게 전자기동을 유도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그게 서로 예, 상극에 있는 거를 어떻게 다 끌어올려야 되는 고체인데 전극이 덴드라이트가 발생해서 가지로 밀어내더라도 안 뜨면서 네, 예, 전자의 이동성에 대한 그 활성화 정도를 액체 전액만큼 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으로 따지면 네. 월급 조금 받고 일 많이 잘- 배웠고 그렇죠. 일 잘하는. 경가도 안 쓰면서 불평불만도 없고 노조에 가입해서 파업도 안 하면서 뭐 이런 걸 만들어내겠다. 그렇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기술은 이제 그런 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기술 개발이. 아, 소듐. 아, 소듐 배터리요? 네. 옛날 배운 이과생들은 나트륨이라고. 아, 그쵸, 그쵸. 근데 요즘은 이제 나트륨이라 그러면 라지 인증이라며. 네, 저도 그래서 요새 소듐이라고 열심히 하고 아, 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니까 힘들어. 그래서 사실은 이미 중국에서는 네. 소듐 배터리를 채용한 그쵸. 전기차가 나오긴 했어요. 네, 맞아요. 물론 아직 조금 갈 길이 멀긴 한데 에너지 약간, 밀도가 너무 낮아요. 네, 에너지 아직까지는. 밀도 문제 때문에 되게 소형차에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많이 실어야 되니까 무게 문제도 있고. 이게 모바일용으로 이렇게 모빌리티용으로보다는 ESS로 많이 앞으로. 네. 사실은 지금 소듐 이온 배터리가 현행 LFP보다도 밀도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바일이나 오토모티브 지금 써있는데 오토모티브에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태까지도 중국에 그 한 모델 나와 있는 게 전부고 그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거리를 가는 초소형 전기차입니다. 일단은 뭐 이 소듐을 사용하게 되면 소듐은 뭐 바다의 무한정, 아, 그렇죠. 이 소재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저렴하죠. 그 다음에 코발트 산화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지가 아니니까 네, 비용 문제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재 문제도 이제 사라지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밀도가 월급도 적고 밥도 조금 먹고 병가도 안 내. 근데 일도 일을 못해. 이거 문제네. 이놈은 일은 잘하는데 너무 병가도 많이 내고 연봉도 높고 그쵸, 연봉이 너무 높아요. 까다로워. 네. 말을 안 들어.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튼튼한데 일을 못해. 야, 이게 참 딜레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 지금 몽업이 있는데요.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써왔던 이 인클로저를 했을 뿐이지 안에는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죠. 아, 맞습니다. 소듐을 이제 중국에서 하도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를 냈다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손 놓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나라는 진작부터 하고 있어요. 심지어 네. 현재 소듐이온 배터리에 이제 우리가 배터리 전압, 네, 배터리 전압을 4V대를 연구실에서 달성한 게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액도 이제 PC 재질로 해서 쓰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솔벤트 기반의 전액 일렉트로라이트하고는 달리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배터리는 불이 안 나질 않아. 안 날수 에너지를 없습니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에도 불이 나고요. 사람들이 전고체는 네. 불이 안 나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거든요. 그 언론에서 자꾸 네. 화재 위험 없는, 화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아서 그런데 모든 에너지를 담고 있는 저장 장치는 불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화재 위험을 크게 낮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바이폴라는 뭐 똑같은데 여러분들 왜 그 바이터보 생각하면 돼요? 네, 네. 트윈 터보. 이게 보통 네. 셀 하나에 양극, 음극을 병렬로 잡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칭 전압 3.7V 혹은 3.6V 이 정도에서 네. 알고 계시는데 네. 바이폴라 배터리는 뭐냐면 이 안에서 직렬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셀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전압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대신에 이것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에서 직렬로 연결되면서 분리막이 여러 층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거기서 분리막이 뭔가 잘못되면 이제 이거 뻥 하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뭐 두 배로 올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가 트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바이폴라 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특징이 있다. 내부에서 맞아요. 직렬로 이미 연결을 해놓은 그 셀을 가지고 다시 또 모듈 혹은 팩을 구성하기 때문에 적은 사이즈로 고전압을 만들기가 용이한. 천대가 갖다 쓰면 좋겠다. 800V 구현하기 참 좋아, 이렇게 되면. 800V 네. 시스템 구현하기가 정말 쉬워지죠. 적은 모듈 개수로도 800V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직렬 연결을 했을 네. 때. 네, 전압을 높이게 되면 전류량을 반으로 줄여도 되니까. 그렇죠. 같은 전력에서. 여기에 지금 목업을 전시해 놨는데 이 서브텍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듈 형태로 구성이 된 거고 이게 고전압으로 셀 자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하게 팩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기차들 가장 문제되는 게 세단도 바닥에 배터리 팩이 들어가니까 이게 껑충한 느낌 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세단형 스포츠카 뭐 굉장히 다운돼 있는 그런 차량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네, 이제 셀의 수명이 좀 줄어들겠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포르쉐가 타이칸을 만들 때 이 높이가 안 나와서 네. 운전석 부분을 파버렸어요. 거기는 맞아, 셀이 맞아. 없어요. 맞아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네. 그런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오. 잠시만. 더블인데요? 요즘 무조건 이제 고용량 셀, 더블. 네, 더블이네요. 이게 두께 두께 더블. 보세요, 두께. 아, 이게 두 배야, 두 배. 네. 이거는 지금 장난이 이 셀 하나가 735W 아워. 야, 이 기본 셀의 두 배. 네네요. 이 LFP는 이렇게 해서 밀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이게 지금 LFP인데 네. 결국은 셀 밀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셀을 적층할 때도 유리해지고 그렇죠. 팩 자체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네. 이게 셀 밀도와 팩 밀도 두 개 다 중요한데 그게 셀 투 팩, 셀 투 셋을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셀 자체의 밀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셀에 단일 셀 하나에서 용량을 키우면 얘네들 여러 개 붙였을 때 예. 그 사이사이에 어쨌든 얘의 엔클로징 공간이나 이런 거 뜨거든요. 그렇죠. 그 공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팩을 구성하거나 모듈을 구성할 때 좀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15mm 두께의 기존 LFP 셀을 두 개를 붙여서 하나로 이렇게 해서 패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셀 프로세스 영상이네요. 네. 전극 공정이에요. 네. 프레싱을 해가지고 피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을 롤 프레싱을 해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해가지고 그 윤전기식으로 해서 그 동박 알박에 붙여버려요. 보면은 양극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존제도 들어가고 네네. 바인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첨가되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얇게 저런 식으로 해서 발라요. 네네. 오, 이 프로세스 영상이 되게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건식 공정 처음부터 건식이니까 네. 이게 드라이 공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그 공간이 빠진다. 그렇죠. 이런 지금 장점을 또 얘기하고 예. 있네요. 점점 셀은 고도가 되고 네. 밀도가 높아지면서 또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공정 하나가 빠진다는 자체도 이제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입니다. 배터리가 소재잖아요. 네. 완성품이 아닌 완성품을 구성하는, 배터리를 영어로 하면 이제 단위로 셀이잖아. 그렇죠. 근데 배터리라는 게 차의 하나의 셀이란 말이에요. 네. 네. 요게 이제 에너지를 내면서 결과적으로 전기차든 또 뭐 하이브리드든 결과물을 내는 거나, 이렇게 전시를 했을 때 이게 볼 게 사실은 없어요. 네, 그렇죠. 이런 모형을. 네. 단순히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기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지금 ESS LFP 롱셀입니다. 지금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근데 요거는 캐패시터가 좀 큰 거네요. 애초에 셀 자체가 매우 예, 크고요. 509 와트아워고 상당히 좀 큰 사이즈입니다. 롱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롱셀을 이용해서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셀프팩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효과를 내겠다. 네. 사이즈를 키운 건데 요게 대중화가 이렇게 빨리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요 녀석이 지금 요 팩에 쓰인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요 목업이고 네. 저 안쪽에 보시면 요 목업, 요게 하나의 팩이고 네. 팩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저렇게 저게 이제 ESS 저장 장치가 되는 거고요. 저 자체가 PCS라고 써 있잖아요. 네. 파워 220kW. 파워 컨디셔닝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네. 전력 변환 장치예요. 아, 제가 예전에 하던 일이 이제 이런 ESS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는 걸 했었는데 네네. 그때도 저 RBMS, 얘네는 RBMS라고 그럽니다. 렉에서 배터리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렉 BMS라서 RBMS가 있고 그 RBMS가 이 전체 팩들을 데이터를 받아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더 상위 이제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올려주고요. 이 안쪽에는 각각의 CBMS라고 해서 셀 BMS가 또 따로 들어있는 네. LG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LFP가 이 용도로 맞아요. 최적이에요. 네. ESS용으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및 또 전력 대체 그렇죠. 그 공급 장치로 해서 각광을 받았던 건데, 네. 요걸 전기차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중국 업체가 들고 나왔는데, 그렇죠.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데 많이 기여를 또 하고 있고, 그렇죠. 전력 특성상 이게 환경이 좀 열악한 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문제인데, 뭐 동남아라든지 뭐 따뜻한 기온에서 적정 운영을 하는 환경에서는 LFP 탑재 전기차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재활용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동남아 쪽으로 가면 인건비가 워낙 저렴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ESS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이 1시 이하, 네. 0.5시 정도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0.5C가 표준이죠. 수명도 뭐 길게 가져갈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LFP 수명이 길다고 아시는 분들 대부분 그 값을 알고 계세요. 맞아요. 0.5C에서 4,000에. 근데 이게 전기차로 넘어오면 역전 현상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아, 타이칸. 타이칸 전시네. 네. 이제 LG 배터리 들어가죠? LG 네. 712가 들어가죠. 네. 타이칸은 보시면은 시트 포지셔닝이 되게 낮아요. 그렇죠. 이 운전석 밑에 배터리가 없이 요 밑을 파놨어. 셀을 다 파버렸어요. 맞아요. 네. 안 그러면 이런 높이가 안 나오지? 네. 네. 그러나 이제 아까 앞서 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이런 것도 좀 해결할 수가 있고요. 네. 대신 이제 실리콘 그 도핑된 네. 그런 방식의 배터리 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시레이트를 잘 견디죠. 그렇죠. 이게 뭐든지 가격 대비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조금 아쉬운 네. 차입니다. 근데 지금 뭐 전기차가 초기 시장이기도 하고 배터리가 낼 수 있는 에너지 캐피시터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최적화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700kW 성능을 구현을 하는데
이걸 혼자 타고 다닌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700kW를 구현하기 위해서 막 100kWh의 배터리 팩을 집어넣고 그렇죠. 거기다가 실리콘 도핑 막 때려 부어가지고 고시레이트 실현해 놓고 이거 자원 낭비이고 환경을 이게 오히려 친환경이 아닌 거거든.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100kWh에 6시, 7시를 낼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를 혼자 타고 다니는 게 이게 친환경이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 못하는데 아니 차 한 대가 많은 사람을 싣고 이동을 할수록 더 친환경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간단한 건데 이 녀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트 포지션을 위해서 이 배터리를 파냈단 말이에요. 그 배터리가 어디 갔을까요? 다른 공간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작아지고 네. 실제로 탈 수 있는 인원은 뭐 2명 남짓. 그렇지. 네. 사실상 뒤에는 없죠. 그냥 그러니까요. 저기 짐칸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놓고 고성능을 구현을 해서 친환경이다라고 하니까 네. 이것처럼 황당한 패러독스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오닉 5N이나 이런 차량들을 칭찬했던 것 중에 또 하나의 요소가 그런 부분이죠. 사실 패밀리 SUV로서의 기능성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고성능을 그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은 그래도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아이오닉 5N도 미래에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 목적에 따르면 아니, 그러면 없어져야 될 차긴 해요. 그렇죠. 그런 차들 다 없어져야 되고 한 뭐 150kW 정도 해서 7명이나 9명이 탈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EV9이 딱 그런 네. 컨셉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송을 한다고 하면 1인당 에너지 사용량 1인당 그 효율, 수송 효율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2명이 탄다, 1명이 탄다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면 40kW, 50kW로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사실 호나 EV 정도가 맞는 게 64kW, 65kWh 정도면은 사실 서울, 부산 가고는 남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설계하면. 1인당 이동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제한을 해야 돼. 괜찮은 뭐, 방법이네요. 그 상한선 네. 50kW를 1인당 넘으면 안 된다. 그 이상 출력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5인승의 최대 합을 250kW 뭐 이런 식으로 할당제를 줘야 된다고.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전비 수치를 굉장히 강화해서 네. 그 출력을 최대한 작은 에너지로 최대한 멀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부조금이나 미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설계가 효율에 맞춰져야 돼요. 경제성에 맞춰져야 되고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얼마나 뽑아내느냐 또 얼마나 재충전 횟수가 높냐 재활용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4680, 4695, 46120 이게 원래 4680은 이제 테슬라 쪽의 오더였고 그렇죠. 95랑 120은 BMW 쪽의 오더였을 텐데 다 전시를 해놨네요, 목업을.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46120이 제일 맞는 것 같아. 구조상. 구조상. 예. 너무 짧아요, 이게. 그죠, 짧죠. 예. 그래서 저렇게 짧게 되면 글쎄요. 네, 이게 사실 이렇게 한 이유가 요거를 낮춰보겠다고. 그렇죠. 배터리 세단에도 팩을 집어넣으려면 저렇게 해야지. 했는데 예. 이게 글쎄요. 근데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게 테슬라가 이걸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죠. LG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여태 납품해온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보수를 봤어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나라를 견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터리 셀 제조업체이자 또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짊어지고 있는 기술 특허도 제일 많고요. 네네. 회사가 요즘 전기차 캐즘 그리고 투자 축소로 있어 예전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과도기 때 꼭 이렇게 성장이 이렇게 좀 멈춘 듯한 네. 그리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감을 주는 이런 보약을 위해 움츠러드는 시기가 꼭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스마트폰도 2000년대 초반 들어서 팜톱이라 그래가지고 이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PC다 네네. 해서 저도 썼었어요. PDA가 엄청 각광을 받다가 이 PDA가 한 4, 5년 정도 힘을 못 쓰고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래서 그 PDA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펼쳤던 기업이 소니와 HP였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두 업체가 정말 많은 개발비와 노력을 기울여서 PDA 시장을 열었는데, 물론 뭐 전통적인 팜이라는 PDA 회사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었는데, 멀티미디어 개념을 통해서 디지털 소스를 손바닥 위에서 소비를 하겠다라는 그 개념은 소니와 HP가 주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성공을 못 시키고 도태가 됐죠. 네.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혁명이라는 단어로 잘 포장해서 포텐을 터뜨린 업체가 애플인데, 그렇죠. 근데 PDA나 뭐 MP3나 이런 건 다 애플이 개발한 줄 알죠.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혁신의 열매를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는데 지금 전기차가 딱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맞습니다. 애플이라는 촉매가 시장을 완전히 폭발시키기 직전에 굉장히 시장 전망이 어두우면서 과연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딱 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미래에 대한 포비아,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 시기를 잘 버텨내서 결국은 이쪽으로 갈 건데, 그동안 130년 동안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이어져 온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이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날 일은 없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130년이면은 4대가 넘어요. 4대 넘은 그런 습관과 관성이 몸에 젖어 있는 우리 DNA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진통과 고통이 또 어려움이 있겠나. 그걸 지금 깨나가는, 부셔나가면서 새롭게 리빌트하는 과정이라 진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세상을 바꿔나가기 위한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또 희망찬 마음으로 그 변화를 한번 유의 깊이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